안녕하세요, 중국생활TV입니다. 이제 중국어를 배우려고 중국에서 1년이나 좀 길면 2년간 유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텐데, 중국 유학을 결정하고 나서 아마 여러가지 준비도 하고 중국 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고 하실 거예요. 근데 유학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가장 고민되는 게 그걸 거예요. 내가 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중국어를 원하는 기대치만큼 높일 수 있을까? 만약에 돈과 시간을 들여서 유학을 결정했는데 유학 생활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만약 유학 가기 전이랑 별반 차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저는 수저우랑 하얼빈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어요. 수저우에서는 교환학생으로 같은 대학교 학생들이랑 1년간 생활을 했었고, 하얼빈은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가서 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유학 생활을 하는가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째, 한국인이랑 어울리지 마세요. 언어라는 건 쓰면 쓸수록 느는 게 언어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안 쓰면 안 쓸수록 안 느는 게 언어예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얘기를 할 때 자주 안 쓰는 한국어 단어를 쓰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중국 유학을 하기로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언어죠. 중국어를 배우고 향상시키려고 중국 유학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도 한국인들이랑 어울리면서 한국어로 얘기하고, 게다가 요즘에는 전부 스마트폰이라서 한국 사이트에 접속해서 한국어로 된 영상이나 글을 보기 쉽잖아요. 물론 수업 시간에는 중국어를 쓰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 한국에서 중국어 원어민 학원을 다니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건 제가 수저우에서 1년간 있으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때는 같은 학교 학생들이랑 교환학생 신분으로 간 거라서 한국인들이랑만 어울리고 현지인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어요. 간혹 이제 학교에서 주최한 한중 교류 행사에서 만난 중국인들이랑 한두 번 만나서 밥 먹은 게 다예요. 이런 생활을 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느낀 게, 내가 1년 동안 거기서 뭘 했지? 이거예요. 물론 중국어를 배우긴 했죠. 그런데 거기서 1년 동안 배운 중국어랑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중국어 학원 다니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왕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중국 유학을 할 거라면 한국인과의 교류를 최대한 줄이고 중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세요. 둘째, 많이 노세요. 아니, 공부하러 갔는데 많이 놀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거예요. 많이 놀되 중국인 친구들이랑 많이 노세요. 중국에서 유학을 한다는 건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울 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이 뭘까요? 말하기랑 듣기죠. 이건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하기랑 듣기는 그 나라 말을 계속 접해야 빨리 늘어요. 단적인 예로 영어 듣기 실력을 높이려면 영어 뉴스를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인 친구들이랑 많이 놀라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교재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짜 실전 중국어를 배울 수가 있어요. 물론 교재로 중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비교적 정식적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표현이 니하오, 헤어질 땐 짜이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실생활에서 인사를 할 때 hello 아니면 hi 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그냥 bye bye 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이건 제가 이해시켜 드리려고 예를 들은 거고, 중국인 친구들이랑 많이 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교재에서는 배울 수 없는 표현이나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셋째, 이건 저처럼 자기 제어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만 추천하는 좀 극단적인 방법인데, 뭐냐면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가져가지 마세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는 스마트폰이 이제 막 생기려고 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유학생들은 노트북을 많이 챙겨갔죠. 그렇게 가져간 노트북을 어떻게 쓰느냐, 보통 사전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네이버 중국어 사전 있죠. 작은 창에 사전 띄워놓고, 그쵸? 공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쓰고, 보통 혼자 심심할 때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보는데 많이 써요. 이게 나쁘냐? 아니에요. 적당히 보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처럼 자기 제어가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방에서 심심하니까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를 계속 틀어놓고 한국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정주행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하얼빈에 유학 가기 전에 애초에 제가 제 자신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걸 알아서 스스로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노트북을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노트북은 필요 없고 작은 전자사전 하나만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사실 전자사전 하나만 있으면 공부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만약
전제사전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음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중국 유학을 위해 꼭 명심해야 할 팁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도 중국어를 공부하느라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실 텐데 어디에서 공부를 하던 노력하신 만큼 그에 대한 보답을 꼭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